안녕하세요. 어제는 제가 줌을 하지 못했습니다. 자, 일단 제가 오늘 좀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게, 아, 자, 여기 보시면은, 어, 이게 정보방이에요. 방문 판매법 위반과 관련해가지고 언급을 해놓으니까, 자네, 정경옥이가 자네 팔다라는 단어가 꼭 셀만 해당되는가? 그리고 파는 것과 사는 것이 꼭 상품이어야 하나, 또 단세포적인 해석과 적용. 이래서 제가 방문 판매 등에 관한 법률을 여기에 띄워놨어요. 정의에 보면은 여기에 목적에 이런 것들이 쭉 있고, 중요한 거는 이 용어의 정의를 해놓은 게 있어요. 방문 판매란 재화 또는 용역의 판매를 업으로, 판매를 업으로 하는 자가 방문을 하는 방법으로 그의 영업소, 대리점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영업장소, 사업장이라고 하는데, 장소 외의 장소에서, 영업장소 외의 장소에서 소비자에게 권유하여 소비자, 누군가가 그거를 소비를 한다는 이야기잖아요. 권유하여 계약의 청약을 받거나 계약을 체결 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 적혀 있잖아요. 그런데 얘는 팔다가 없는데 뭔 놈의 제가 이 방문 판매법 위반이냐 그 이야기를 했는데, 단세 저보고 단세포적인 해석과 적용이라고 되어 있고, 뭐 소개 권장을 셀이라고 하고 구매를 바이라고. 그러니까 파는 사람이 있어야지 구매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에서 판매는 없고 소개 권장이 돼요. 금방 여기서 뭐라고 했어요? 판매를 업으로 하는 자. 도무지 말이 안 통하는 사람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여기 보면은 김주경이가 변호사법 해가지고 이걸 또 띄워놨어요. 그래서 제가 하도 답답하고 해서 이거를 어, 챗 GPT에 또 한번 물어봤어요. 문제는 제가 어, 대리를 했느냐. 여기 보면은 타인의 법률 사무를 대가를 받고 처리했느냐가 기준이에요. 제가 대표 고발자예요. 본인이 피해자고 대표 고발인이고 사건 당사자이고 후원 자발적 지원. 타인의 사건을 돈을 받고 처리가 아니라 자기 사건을 진행하면서 지원을 받는 구조. 결국에 아, 제가 또 물어본 게 뭘 물어봤냐면은, 변호사가 없거나 변호사가 있는데, 변호사가 없다라고 하면은 법적인 대응을 누가 해요? 피해자 당사자가 그럴 만한 능력이 안 되니까 도움을 받고, 그래서 대리인이라는 표현을 쓴다고요. 그러면은 법적 대응을 하는데 내가 돈이 한 푼도 없어요. 그러면은 변호사도 못 쓰면은
그 선임을 할 수 없고 수임료를 줄 수 없다 그러면은 포기해야 되나요? 이 덩신 같은 것들은 이런 걸 가지고서 자꾸 그러니까 제가 피해자냐 아니냐 저 피해자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370 몇 명으로 해가지고 단체 고발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변호사를 한 명을 선임을 했어요. 그 금액이 1,000만 원이에요. 근데 변호사가 370 몇 명을 다 변호를 할 수 없다. 단체 고발 대표 고발자 한 사람만 그 변호를 할 수 있다. 이런 조건이었었어요. 그런데 한편으로 예를 들어 가지고 370여 명이 있다라고 했을 때 실제로 뭐 그 경찰에 제출된 거는 1,500 한 30명 정도 명단이 들어갔어요. 근데 단체 고발에 참여를 할 당시에 경찰에서 출석 요구가 오고 진술을 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 못한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리고 제가 그 당시에 분명히 말씀을 드린 게 경찰에 제가 단체 고발자 대표로서 일반 피해자들을 따로 불러가지고 진술을 받는 게 별 도움이 안 된다. 그래서 제가 증거 제출하고 제가 설명을 하고 제가 진술을 하겠다라고 먼저 이야기를 했어요. 왜? 이해를 못하고 그 다음에 범죄 사실에 대한 부분을 사실 일반 피해자들은 잘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서 저를 제외한 어떠한 분이라도 경찰에 거기 연락처가 다 있어요. 개인정보가 다 들어가 있었으니까. 전화 연락을 받으신 분이 계시냐? 없을 거예요. 한 명도 없을 거예요. 그러면은 김주경이가 이야기한 것처럼 제가 대리 업무를 했느냐? 대리 업무를 하지 않은 거지요. 다시 보여드리면은 참 제가 왜 이런 것까지 이야기를 해야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요거는 이제 뭐 그 벌금과 징역에 대한 부분이고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 향응 또는 그 밖에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또는 제3자에게 이를 공유하게 하거나 공유하게 할 것을 약속하고 다음 각목의 사건에 관하여 감정, 대리, 중재, 화해, 청탁, 법률 상담 또는 법률 관계 문서 작성, 그 밖에 법률 문서를 취급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하는 자. 여기서는 제가 감정은 직접 할 수 없어요. 대리 아니에요. 본인이에요. 중재. 이 전부 다가 뭐에 해당이 되느냐? 변호 대리인이 할 수 있는 내용이에요. 근데 이렇게 기본을 이해를 못하면서 계속해서 이런 내용들을 끊임없이 올리고 있어요. 이유가 뭘까? 저는 그거를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이들이 피해자일까? 아니면은 사람을, 그러니까 피고인 측의 사람들로서 이러한 역할을 맡은 직원일까? 여기 보시면은 도대체 1차적 문해력, 독해력,
또 저급한 수준이고 2차적 해석과 적용은 더욱 안 된다. 누구 보고 해야 될 이야기예요. 이거를 어린애들은 이렇게 하지요. 반사. 참 불쌍해요. 피해자라고 하면은. 그 다음에 AI를 참고하여 인용했던 그게 그리 문제가 되겠는가? 그 AI가 자네나 나보다는 똑똑하다. 그래. 그 AI 내용이 뭐가 잘못이 있던가? 좀, 제가 금방 AI 챗 GPT에 대한 부분을 좀 보여드렸지요. 이거는 얘들 이야기는 정말 도무지가 이해가 안 되고, 여기에 보면은 뭐, 이렇게 해놨어요. 누가 피해자들이 케어캐를 팔았다고 했나? 안 팔았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면은 방문 판매와 관련해서 법률상에서 정의가 이렇게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 다 판매예요. 판매를 하지 않으면 해당 사항이 없어요. 이런 방문 판매라니까 자꾸 상품 판매, 뭐 상품 판매자 자꾸 이딴 걸 올리는 것 같다. 법률에서 방문 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이라는 것에 판매를 하지 않으면 방문 판매 자체가 안 된다는 이야기잖아요. 이거를 두고서 제가 뭐라고 이야기하겠어요? 등신이라고 할 수밖에 없지요. 그 다음에 제가 뭐 이분이 누군지 모르겠어요. 결국 님이 정종욱이 그래. 결국 님이 주장하는 건 고소한 단체의 주장이 맞다라고 하고 고소한 사람들만이 협의해서 보상받겠다는 내용이고 허님을 주구장창 털렸다라고 올리는 내용이군요. 허님은 전체적으로 KOK의 실체 분석은 KOK를 살려서 운영하기를 원하고 음, 피고인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기소를 하고 싶은 것인데, 그걸 님이 왜곡되게 단톡에 하는 걸로 보여집니다. 나도 허님 방에서 쫓겨난 사람이긴 하지만, 허님은 코인의 흐름을 우리보다 아는 사람이라서 많은 사람들의 손실을 만회해 보고자 가닥을 잡는 건데, 실제 허님의 의도를 많이 왜곡하는 듯 보여집니다. 그쪽 주장만 라고 하니 정작 싸워야 할 대상 범죄자와 싸워야 하는데, 지켜보는 수많은 사람들은 피곤. 그 다음에 이분이 쓰는 글은 많은 수많은 현금을 넣은 사람의 한 사람입니다. 다시 부활. 혹시 이 부분이 아직도 맞다 생각하십니까? 이제 그만 정신들 차리십시오. 이런 이야기를 할 것 같으면은 이 방에 없으면 돼요. 그렇지 않아요? 요거는 포즈 눌러가지고 한번 읽어보시고, 뭐 또 뭐 하나를 올렸네. 개인적으로 박사가 구현하려 했던 블록체인 경제는 이상이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도 잘못 알고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왜? 이 사람은 변두리 사람이었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블록체인 경제라는 책을 냈는데 그 와이프가 쓰고 거기에 뭐라 그러죠? 이름만 올렸다라고 보시는 게 더 맞다.
이번 사태는 경험과 기술이 전무했고 콘텐츠를 공급할 인력과 자본이 없었던 미디움 파운데이션이 운영사로 치고 들어오면서 빚어졌습니다. 판사들이 잘 판단할 겁니다. 그냥 기가 차지요. 제가 이런 글을 읽을 때마다. 왜? 우리는 있잖아요. KOK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서비스가 기본적으로 그거를 통해서 수익이 생기는 그 수익금을 나눠 가지는 구조가 아니에요. 그런데 플랫폼이라는 게 지금 현재 상태에서 기술 뭐, 그 플랫폼을 업그레이드 하거나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콘텐츠가 중요하다는 이야기예요. 서비스 질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구색은 이 이상 갖출 필요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한 이야기가 토큰 이코노미라는 게 우리가 이코노미라고 하면은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생산자가 있고 소비자가 있고 이게 계속 돌아가는 이야기잖아요. 그럼 이렇게 돌아가는 데는 우리가 뭐, 어, 일반 법정 통화를 기준으로 해서 돌아가는 거기 때문에 앞에 다른 뭐, 어, 단어를 붙이지를 않은 거지요. 마너트리라 하나? 뭐, 하여튼 간에, 마너트리 이코노미,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지 않아요. 근데, 토큰 이코노미는 이게 협의의 그 의미로는 심리학에서 나왔다라고 하는데, 근데 광의로 봤을 때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는 거는 KOK 플레이 플랫폼이라는 데에서는 KOK라는 이 그 우리가 요 내에서는 하나의 화폐 역할을 하는 거지요. 서비스를 이용을 할 때 KOK만을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볼 것 없는 정도의 그 콘텐츠를 뮤직, 무비, 드라마, 뭐 웹툰, 기타 등등 거기에 질 좋은 게 들어와 있으면은 그거를 KOK를 지급을 하고 이용을 그러니까 그거를 이용을 한다는 거예요. 쇼핑몰 현금 가지고 그거 쓸 수 있어요? 못 써요. 쇼핑몰에서는 KOK만을 그리고 가격을 딱 적어놨잖아요. KOK 몇 KOK. 이 덩신 같은 것들은 아직도 정신을 아예 못 차려요. 그 다음에 아까 이야기하다 말았는데 변호사가 우리가 1,000만 원을 줬기 때문에 그렇게 액티브하게 적극적으로 해주지를 않았어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10억 원의 수임료를 줬다. 이렇게 하겠어요? 못, 지금 1,000만 원 가지고는 그거를 바라는 우리가 더 문제예요. 사람들은 하기 좋은 말로 계약을 했고 변호사 선임을 했으니 요구를 해라. 할 수 있어요. 근데 하겠느냐는 거예요. 변호사가 수임을 하는 사건이 한두 개겠느냐는 거죠. 그 다음에 그 변호사가 속해 있는 로펌이 있는데 그 로펌에 한 명의 변호사일 뿐이에요. 월급쟁이 변호사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면은 다시 돌아가서 변호사법 위반을 부르짖는
변호사법 위반을 자꾸 이야기하는 이 사람에 대해 가지고 제가 후원금을 받았기 때문에 변호사법 위반을 하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게 줄기차게 올라오는 내용이에요. 그러면은 저는 생계를 완전히 접은 상태, 생계를 위한 일을 접은 상태에서 일을 하다 보니 아마 그게 제가 알고 있기로는 2023년 5월인지 뭐 그때쯤부터 이게 좀 활성화가 좀 됐지요. 제가 돈 걷어주세요 한 적 없어요. 그 다음에 제가 피해자예요. 당사자예요. 그 다음에 대표 고발자예요.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경찰에서 예를 들어서 1530명 정도가 있는데 전화를 해서 경찰에 좀 출두해서 진술을 해주세요 라고 했을 때 피해자 입장에서 하나도 준비가 안 되고 아는 게 없는 상태에서 경찰에 출두를 하라고 하면 하시겠어요? 이 덩신 같은 것들이 계속해서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들이 정령 피해자냐, 아니냐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공소사실 동일성 원칙과 관련해 가지고 이 지금 재판이 사기 유사수신 방문 판매법 위반으로 해가지고 이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안제 그게 제일 많이 주워 들은 거예요. 다단계 구조다. 그러니까 방문 판매법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해서 하나를 넣고 그 다음에 돈을 걷었다. 불특정 다수로부터 그 뭐죠? 뭐 약정을 하고 그런 식으로 했다라고 해서 또 그걸 넣은 거예요. 근데 우리는 스테이킹을 했다라고 하죠. 투자라는 용어를 투자금리로 해가지고 넣질 않아요. 우리는 그렇게 넣지 않았어요. 근데 얘들이 그런 거예요. 소수의 몇 명이. 그 소수가 누구예요? 사기 등으로 고소인에 참여를 한 사람들, 그 대표들이 여기에 모여서 시위를 한다라고 하면은 모였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에요. 사기, 시점이 중요하다. 인과관계가 중요하다. 시점이라는 것은 처분 행위, 스테이킹, 그들이 이야기하는 걸로는 투자. 그러면은 기망이 우선이 돼야 돼요. 이거에 쏘가가지고 투자를 해야 돼요. 근데 이 기망의 내용이 공소장에 있는 내용도 추상적이고 정인으로 나왔던 대표 중에 한 명의 정언 내용도 이뭐 정말 답이 안 나오는 그런 진술을 했죠. 그래서 제가 이거를 변호사한테 묻지를 못해요. 물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상세하게 해줄 것 같지도 않아요. 그러면은 제가 챗GPT라는 것을 통해서 AI를 통해서 질문을 했죠. 제가 이 KOK와 관련되는 내용과 관련해서는 정말 많은 내용들을 다 챗GPT에 제공을 했어요. 그거를 다 깨차고 있는 상태에서 답변을 들었을 때 거기에서 답변상에 또 문제가 있으면 그거를 또 수정을 해줘야 돼요. 잘못 이해를 하고서 이러한 내용을 넣었다. 거기에 대한 부분을 다시
제공을 하면은 이게 정리가 돼서 오지요. 챗GPT는 인간과 달라서 적, 즉시 답변을 해요. 근데 예를 들어서 문서 파일로 되는 거나, 그 다음에 인식을 제대로 못하는 JPG나 그림 파일로 들어갔을 때는 못 읽는다고 답 나와요. 그럼 제가 이 타이핑을, 워드 작업을 일일이 해서 올려요. 그럼 내용 파악이 되지요. 그런 상태로 저는 계속해서 돌리고 있는 건데, 얘들은 준 게 없으니까 받는 게 없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얘들이 올리는 글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뭐가 잘못됐는지를 적지 않아요. 왜? 몇 가지에 해당이 된다라고 하면은 그거 링크 달고 캡처 떠가지고 올리는 거 말고는 할 게 없어요. 시간을 그만큼 투자를 못 한다는 이야기고, 그 다음에 이 사건과 관련해가지고 기본적인 지식이 떨어진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물어본 게, 판사가, 재판부가 이게 의료사고가 나거나 또는 법률적으로는 전문가일지는 모르겠지만은 특수성을 가진 어떠한 사건이 있었을 때 여기에 대해 가지고 판사가 기본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할 수 있느냐? 당연히 못하지요. 그럼 어떻게 해요? 자문을 통해서 참고인을 통해 가지고 그 참고인이 누구예요? 법의학자들이죠. 아니면은 의사들이죠. 법의학자도 의학 박사일 거고, 일반 의사도 해당 진료 그 과에 따라 가지고 박사지요. 주로. 뭐 적어도 박사까지는 안 갔더라도 전문의 자격을 가진 사람들이죠. 그리고 그 정도에 나온다고 하면은 나름 그 레벨이 높은 사람들일 거예요. 그러면은 이해를 좀 쉽게 설명을 해주는 걸 참고로 해서 판결을 내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 사건과 관련해서도 예전에 지금은 이 센터에 계시는 분 말고 윙어 쪽에 앉아 계셨던 두 분, 우리가 지금 제가 이렇게 봤을 때 왼쪽에 계셨던 분이 주심 판사라고 해요. 그분이 젊은 분인데 송재표 뭐 이재혁이 나왔을 때 정언을 할 때 유동성 공급이 뭐냐라고 물어요. 가격 방어라고 하는 거는 그렇게 들어가지고 일방적으로 매수만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동성 공급이 아니다라고, 그리고 이 정인이 제대로 된 지식이 없다라는 것을 판단을 하고서 이 재판의 내용을 스스로가 정리를 했을 거예요. 이번에도 재판장이 직권으로 신문을 했죠. 근데 그러한 내용들이 이 지금 듣는 게 피고 대리인은 돈 받고 피고인을 방어만 해주면 돼요. 그러면은 기소를 한 사람은 원고 대리인이죠. 원고 대리인은 검사지요. 이 검사한테 얼만큼 많은 기본적으로 개념적으로 이 사건에 대한 부분이
제대로 이해를 하고 이 사건을 다룰 수 있도록 베이직한, 기초적인, 기본적인 것들이 제공이 됐느냐? 안 됐죠. 왜? 경찰에서 받았는 수사 자료를 근거로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경찰이 똑바로 알고서 이 사건을 수사를 했느냐? 그게 안 됐기 때문에 또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 사기, 유사수신, 방문판매법 위반 이게 지금 일반적인 돈으로 모든 것들이 법정 통화인 원화를 가지고서 계속해서 이 모든 것들이 적용이 돼가지고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제가 왜 계좌, 발음도 잘 안 돼요. 계좌 간 이동, 법정 통화. 이거를 좀 더 같은 계좌라고 자꾸 쓰니까 제가 영어로 표현을 다시 해줬죠. 어카운트, 어카운트예요. 근데 지갑 간, 지갑 주소 간, 주소, 어드레스 투 어드레스. 이게 암호화폐가 돌아다닐 수 있는 유일한 통로예요. 그러면은 왜 이거를 강조를 하느냐? 그리고 반드시 알아야 되느냐라고 말씀을 드린 이유가 우리가 이야기하는 머니라고 하는 이 돈은 캐시라고 하고 하는 이게 금액적으로 고정이 돼 있죠. 근데 암호화폐는 그 금액적인 부분이 가변성을 갖는다. 계속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서 판사님이 이전 그 정인, 3월 9일자 정인한테 질문을 한 내용 중에서 아주 정말 이 사람의 수준이 어느 정도일까를 확인을 하기 위한 일종의 확인 사살로 뭘 물어봤느냐? 네가 만불을 스테이킹을 했는데 네 원금이 만불인데 이게 스테이킹을 했기 때문에 암호화폐고 암호화폐의 가치가 절반으로 떨어져 가지고 5천 불이 됐다. 그랬을 때 너의 원금은 뭐냐? 만불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거를 다시 만불의 원금에서 그들이 주장하는 이게 가격이 올라서 2만 불이 됐을 때는 어떤 게 너의 원금이냐? 2만 불이라고 해요. 여기에서 판사님은 확인을 했을 거예요. 그러면은 판사님이 재판부가 이 증인으로 나오는 사람들이 전문적인 지식이 있다라고 전제를 두고서 들을까요? 아니면은 일반 피해자 그 지식의 정도가 이게 정확치를 못한 상태에서 정언을 한다라고 받아들이고 그 신문을 했을까요? 당연히 게려 들은 거예요. 소위 말하는 필터링을 한 거지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표현을 하자면 체가 있어요. 근데 여기에다가 뭐 자갈도 있고 자갈은 좀 조그만 거지요. 돌멩이도 있고 좀 큰 거, 바위거지는 뭐 거의 아까 이야기했던 그런 거는 바위예요. 그거를 체에서 고 메쉬라고 하지요. 메쉬 자체가 그 가늘게 렉탱귤로 돼가지고 이렇게 사각형으로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 좁은 곳으로 빠져나가야 돼요. 요거를 다른 거는 다 걸러낸다는 이야기예요.
누가? 그 정도의 지식을 가지고서, 그러니까 저는 확실하게 좀 제 나름대로, 어, 제가 잘한 일 중에 하나가 의견서를 제출을 했던 거, 그거를, 판사님이 읽고서 이해를 했을 거다. 그래서 저는 추가로 분명히 더 들어갈 거예요. 좀 더 구체적으로. 그 개념이 선 상태라고 하면은 당연히 원금에 대한 아까 그런 부분을 물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제가 이거를 피해자들을 죽이기 위해서 피해자들이 지금까지 고소를 해서 재판에 갔는 거를 뒤집겠다는 이야기예요? 아니지요. 예를 들어서 공소사실 동일성 원칙이라는 이 사회적 사실관계와 법률적 판단에 의해서만 이 재판을 한다는 것을 몰랐을 때는 저는 재고발 상태를 들어갔든지 아니면은 증거 요지서에 나와 있는 내용을 추가로 제출을 해서 수사심의 신청을 할 게 아니고 추가 증거가 나왔다는 것을 제출을 하러 갔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해봐야 이 경찰이 또 똑같을 거다. 그러면은 재고발을 어디로 가느냐? 남부지검의 가상자산 범죄 합동수사부로 가려고 생각을 했거든요. 혼자서라도. 그리고 몇몇 분한테는 같이 동참을 하실래요? 라고까지 물었어요. 근데 그렇게 스텝 바이 스텝으로 갔을 때 우리가 시간 경과를 받지요. 연 단위로, 연 단위로 갈 거예요. 그래서 공소사실 동일성 원칙이라는 걸 적용을 하면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사회적 사실관계와 법률적 판단에 의해서만 이게 판단이 일어날 수 있고 기소한 제목을 기준으로만 보는 게 아니고 이게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건의 동일한 피고인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은 이게 어느 죄에 해당이 되는지가 명확하다라고 하면은 업무상 배임이 맞다라고 하면은 그걸로 또 유죄 판결을 받을 수 있다는 것 때문에 진행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피해자들한테 해가 되는 거예요? 독이 되는 거예요? 아, 똑같으네요. 이득이 되느냐, 해가 되느냐. 이 등신들은 계속해서 말도 안 되는 논리를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방금 보여드렸다시피 판매라는 게 이 저거 뭐고 판매 판매자 여기에 라고 적혀 있었죠. 방문 판매가 없으면은 방문을 하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지요. 그 다음에 그 다단계 판매업자가 뭘 해야 돼요? 시도지사에다가 등록 허가를 받아야 된다고 했죠. 등록 허가를 받으러 가려면은 뭔가를 팔아야 돼요. 판매할 아이템이 없어요.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공소장에는 재화 또는 용역이 없으면서도 판매를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이야기잖아요. 없으면서도 뭐, 뭐라고 했죠? 하도,
어, 어, 단계적으로 가입한 자로 구성된 조직을 이용하여 재화 등의 거래 없이 금전 거래를 하거나 재화 등의 거래를 가장하여 재화 등의 거래를 가장하여 사실상 금전 거래만 하는 방문 판매법 위반 행위를 하기로 공모하였다. 사실과 전혀 다른 내용이에요. 근데 누가 적었어요? 검사님이 적었어요. 어떠한 근거로, 수사 기록을 근거로 거기에 일조를 별 영향도 끼치지 못했을 것 같은 고소인들 1,400 몇 가지 증거 자료를 제시를 했다고 하는데 증거 채택되는 걸로 이야기를 하는 거 보면은 한 10손가락 안에요. 진술한 내용 기준으로. 그러면 1,400 몇 가지라고 이야기한 게 전부 다 예를 들어서 14가지다. 그러면 100분의 1이에요. 100가지 넣어가지고 한 개가 채택이 됐다는 이야기예요. 그것도 유슬레스하다. 별 이용 가치가 없다. 이게 우리가 처한 상황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이거는 주관적이긴 하지만 객관성을 띠고 있는 내용이다라고 저 스스로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 스테이킹을 안 해본 사람들. 근데 그 사람들 다음 나올 사람이 창간 준비홍가 뭐 그거를 썼던 신문을 썼던 사람이에요. 거기에 뒷순위 사람 거를 뭘 했다 그래요? 소개한 사람이 수익을 챙겼다는 거잖아요. 그런 구조가 여기는 없어요. 그게 그들이 주장한 거예요. 그 내용대로라면은 우리가 통상적으로 아는 다단계 판매 법 위반을 한 종자들이 이 범죄자들이 했던 짓거리들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러한 부분들이 다 정립이 정확하게 되면은 뭐가 좋으냐? 범죄자들하고 싸우는 데에 더 명확한 부분들이 다 수면 위로 올라와서 객관성을 놓고 소위 말해서 빨가벗겨 놓은 상태에서 우리가 이놈들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스테이킹. 인베스트먼트가 스테이킹이라는 그 차이는 비슷은 하지만 그냥 이 내용을 쏙 들어가가지고 봤을 때는 180도 다른 상황이다. 지금 얘들이 주장을 하는 다른 피해자 단체에서 주장하는 대로 그러면은 얘들이 투자를 했다라고 주장을 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까지 방어를 했던 내용들이 피고 대리인, 변호사를 통해서 했던 내용이 그거예요. 나는 할 만큼 했어. 그거를 계속해서 주장을 해온 거예요. 투자가 가능하다. 뺏을 수 있다. 이런 게 가능하다는 거를 계속 밀고 나간 거예요. 저희 주장은, 스테이킹은 인출을 하면 안 된다. 인출할 권리가 없다. 보관 관리를 할 수는 있어도 뺐었다. 어떻게 볼 수 있느냐? 은행 직원이 지가 그걸 뺐을 수 없어요. 관리를 할 권한만 준 거예요. 뺐었다. 횡령, 업무상 배임.
다 들어갈 수 있죠. 명백하잖아요. 근데 이 등신들은 계속해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계속해서 찌끄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변호사 위반 뭐 이런 거 계속 올리라 이거예요. 그 대신에 제가 역공을 때릴 때가 반드시 온다. IP 추적하면은 네가 누군지 알 수 있다. 저는 어제 이 줌을 못했어요. 그러면은 줌을 못 들으시는 분들은 답답해 했을 거예요. 그거라도 듣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건데 못 들으면은 답답하지요. 하다못해 내가 이해를 못해도 흘러가더라도 저 사람이 이야기를 하는 내용이 결국에는 나를 위해서 저 사람도 피해자지만 나를 위해서도 뭔가를 하고 있구나. 위안이 될 수 있어요. 안 한다고 하면은 불안한 거예요. 불안할 수 있어요. 저 정말 안 하고 싶어요. 이제는. 짜증나요. 그리고 피해자라고 이야기 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까지 들어요. 뭐 했는데? 좋아요. 후원 좀 했다. 그게 내가 뒤질 만큼 엄청난 돈이에요. 한 달에 10,000원 하고, 20,000원 하고, 30,000원 하고, 4만원 하고, 5만원 하고, 10만원 하고, 뒤질 일이에요. 내가 그 돈을 주고서 내 피해를 복구를 하는데 좀 도와주세요. 라고 하면은 이 금액이 엄청나지겠지요. 근데 저는 제 개인적으로 일을 꽤 오랜 시간 동안 이렇게 해왔고, 어떻게 보면은 이러한 이 사건에 대해 가지고 제일 먼저 시작했고, 제일 많이 노력을 했고, 제일 많은 내용들을 파악을 하고 있는 사람이 저는 그 누구한테도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제가 그래도 제일 많이 이 사건과 관련해서 가장 많이 알고 있다. 그래서 저는 절대로 지금까지 제가 이 일을 해오면서 다른 마음 먹은 적이 없어요. 그 다음에 저는 책임진다는 이야기를 안 했어요. 근데 책임을 질 수도 없어요. 근데 도의적으로 지금 이만큼 왔는데 제가 뭐 이거를 놓을 수가 없어요. 목구멍에 풀칠하기도 힘든데 놓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은 그 얼마 그 개인으로 따졌을 때는 얼마 되지 않아요. 근데 이거를 가지고서 변호사법 위반 이런 개 같은 소리를 들어가면서 이 일을 해야 되느냐? 그게 제가 가끔씩 그런 생각을 한다고 하잖아요. 때려치아보고 합의 보자. 소수가 되면은 합의 볼 수도 있지 않겠느냐? 등신 같은 것들이 등신 같은 내용을 진술을 해가지고 예를 들어가지고 판사가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니냐? 네가 넣는 게 원금인데 이자까지 붙여가지고 원리금을 받는 거를 원금이라고 하면은 그게 판사가 들었을 때 참
기가 찬다라고 생각지 않았겠어요? 이딴 식의 그 피해자들이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백지와 같은, 백지면은 그냥 가만히 있으면 돼요. 근데 지들끼리 몇 명이 모여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뭐 이렇고 저렇고 아무리 떠들어봐야 의미가 없어요. 그 내용을 글로 적어요. 판사나 검사가 볼 수 있는 내용으로 적어가지고 법원 또는 검찰에다가 보내세요. 보내라고 하면은 그때부터 머리가 하얘질 거예요. 왜? 뭘 어떻게 적어야 될지, 무슨 내용을 어떻게 적어야 될지. 내가 아는 게 없는데. 그건 뭐예요? 다 필요 없는 인간들이잖아요. 따지고 보면은. 제가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들을 몇 가지 해볼게요. 제 영상, 정말 막 한 900회 이상, 900개 이상 올렸었어요. 그러면 한 개를 듣고 제가 예를 들어서 1시간짜리를 했는데 한 개를 들었어요. 근데 그 사람 이야기로는 본래는 3분, 5분 듣고서 더 들 필요가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이번 정은 때는 뭐라고 했느냐? 한 개를 들었는데 들을 가치가 없어서 안 들었대요. 그럼 지가 제가 이야기한 내용을 이해를 한 번이라도 그걸 다 들어보고 조목조목 거기에 대한 반박 이런 걸 해야 돼요. 해야지 정상 아니겠어요? 근데 다 안 돼요. 들을 필요가 없대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스태킹도 안 해본 사람이 뭘 알겠어요. 그 다음에 시위를 막 해요. 내용이 뭔지 몰라요. 내용은 이거예요. 그냥 누구누구 구속해라. 그것만 부르짖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봤을 때 그 내용 하나가 그 내용 하나로 그 안에 실질적으로 어떤 내용의 범죄가 있어가지고 이거를 했는지 그거는 알 수 있어요? 모르지요. 일반적인 거를 생각을 하는 거지요. 다단계. 뭘 팔아서 수익이 나고 그 다음에 그거를 소개받은 사람이 사요. 그럼 그 수익금이 올라가고 그거를 수익금 일부를 소개한 사람한테 띠주고 소위 말하는 돌림막기를 한다. 이런 류의 짓거리를 했기 때문에 저 사람들이 피해를 받겠구나. 이게 일반적으로 지나가는 사람들이 느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깊이 들어가 보면은 그런 내용과는 전혀 달라요. 이게 법원, 검찰, 경찰, 귓구멍에 들어가겠어요? 모든 것들은 오피셜하게 이게 딱 뭐냐 공식적으로 문서화 돼가지고 가야지요. 그게 중요한데 뭐 하고 있었어요? 방송, 뭐 기사가 전부 다 맞다라고 하면은 세상에 지금 뒤집어져 있어야 돼요. 일종의 그거는 레퍼런스, 참조용. 진실 여부는 확인을 해봐야 알아요. 근데 그 짓거리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단체가 소송 안 했어요. 하다면 소송으로 할 수도 있다. 어떠한 대표를 하나를 골라서 어느 세월에 어떠한 걸 가지고서 그러면 사기 유사수신 방문 판매법 위반이 아니다라는 전제에서 새로 들어간다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 다음에 260여 명이 있는 방에 아무리 글을 올려놔도 판사님이나 검사님이나 누가 들어요? 피해자들 여러분들 260여 명 고생이 많으십니다. 내가 거기 들어가가지고 내용 보고 참조할 거 참조하고 이럽니까? 안 합니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제가 울산지방법원에다가 여기서 제발 좀 살려주세요. 고함 쳐봐야 들립니까? 뭐가 들려요? 의견서 작성을 해가지고 등기로 보냈다. 아니면 민원실에 가서 제출을 했다. 그러면은 제11 형사부에 전달이 되지요. 그럼 봐요. 기록으로 남아요. 이건 돼요. 이 짓거리를 아무리 해봐야 안 들어요. 들을 시간이 없어요. 하루에 몇 건의 월수금, 예를 들어서 재판을 월수금을 하고, 화목은 월수금을 위한 준비 작업, 수요일은 또 통지의 날, 이런 식으로 정해놔놓고 하면은 사건이 하나는 강간, 하나는 사기, 하나는 절도, 하나는 뭐 강도, 이런 것들이 몇 건이 하루에 진행이 되면은 그 사건 하나하나에 대해서 리뷰를 해야 돼요. 그리고 혐의 부분, 이런 것들을 이게 맞는지 틀리는지 증거를 거기에 첨부되어 있는 별첨으로 들어와 있는 증거 자료들을 다 확인을 하고서 들어가겠죠. 그럼 시간이 있어요, 없어요? 그리고 이런 분들이 9 to 5를 할까요? 9 to 지금 midnight을 할까요? 아니면 all night을 할까요? 9시 출근해서 5시에 마칠까요? 한밤중에 퇴근할까요? 아니면 밤세미를 할까요? 덩신같이 해가지고는 싸움을 못 해요. 이거는 기본 중에 기본이고, 드라마나 영화, 여기에 이 주인공 캐릭터를 그렇게 잡아가지고 연기를 하는 거와 헷갈리지 말라 이거예요. 한 사건의 모든 것들을 거기에 집중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오산이에요, 오산. 판사님만 그럴까요? 검사님은 마찬가지예요. 그 사건들이 판사님이 재판을 하는 데에 뭘 가지고서 하는 거고, 요 사람들은 검사와 판사는 한 하루에 뭐 10건 이상도 오전에 한 10건 정도도 하고, 오후에 또 하고, 이렇게 할 거예요. 그러면 검사 똑같아요. 근데 변호인은 요 두 사람과 달리 요 한 사건에만 관련이 있어요. 근데 요 사람도 여기도 갔다, 저기도 갔다, 오만 데 돌아다니며 재판도 하고, 변론할 내용들을 파악도 사건마다 다 수임받았는 사건마다 또 다 해야 돼요. 여러분들은 왜 한 가지만 생각을 하냐 이거예요. 그럼 저는 어떻게 생각하고 하느냐? 저는 이런 상황들이 있을 거다라는 것을 이해를 하고서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리가 돼가지고 전달이 안 됐을 경우에 오피셜하게 머티리얼을 줘서, 그러니까 서류들을 줘가지고 그 사람이 읽도록 읽고 읽었는데 아무런 도움이 안 되고 뒤죽박죽으로 져가지고 내용 전달이 되면은 보겠느냐는 거예요. 이 사람이 뭔 의도로 이 내용을 보냈는지조차도 이해를 못한다 그러면은 그게
그분의 시간을 또 뺏은 거예요. 누가? 피해자가. 덩신같이. 없는 시간 쪼개서 그걸 보도록 하는 건데, 거기에다가 배상명령 신청이라는 걸 끝도 없이 계속 넣고 있어요. 뭐가 문제가 됐어요, 지금? 범죄 일람표가 문제라는 거잖아요. 근데 배상명령 신청을 주도를 한 사람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안 되는 거, 이거는 기각조차도 아니고, 각하예요. 요건 만족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짓거리를 아직도 하고 있어요. 그럼 누구의 시간을 뺏는 거예요? 각하를 하더라도 누구 손을 거쳐야 돼요. 판사의 손을 거쳐야 돼요. 그 시간을 빼들어 먹는 거예요. 이 덩신 같은 것들이. 왜? 사람인데 하나만 보고 실화를 뜨냐 이거예요. 사람이니까 이것도 보고 저것도 보고 저것도 고려하고 이것도 고려하고 다 고려를 해야 돼요. 왜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게 제가 이만큼 이렇게까지 될 수 있었던 게 집중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요만큼이라도 된 거예요. 제가 다윗과 골리앗을 지난번에도 한번 이야기했지 싶은데 다윗이 그냥 완력 가지고 싸움해가지고 잽도 안 돼요. 뭘로 이겼어요? 아킬레스. 아킬레스만 공격을 할 수 있다면 이긴다. 근데 보세요. 피고 대리인은 총 14명인가 15명이에요. 그 잘난 사기 등으로 고소를 한 쪽에는 검사가 5번 바뀌었는 이 원고 대리인, 검사 5번 바뀌었고 5번째 검사만 있을 뿐이에요. 피해자들이 스스로가 내세웠던 변호사가 어디 있냐는 거예요. 변호사가 없으면 누가 뛰어야 돼요? 대표가 뛰어야지요. 집행부라고 하는 데서 뛰어야지요. 뭘 하기 위해서? 죄를 밝히기 위해서, 명확한 증거를 갖다 밀기 위해서. 경찰이 던져만 주면은 지가 알아서 해주나요? 지금 이 모양 이 꼴이잖아요. 근데 저는 뭘 하고 있어요? 기본적인 것부터 개념을 정립을 할 수 있도록 의견서 내잖아요. 정언을 하겠다라고도 하고 있고, 더 많은 정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이 몇 시간 할 수 있다 그러면 저는 하루가 아니고 다음 기일에도 또 했으면 좋겠다. 연결해서. 근데 정경옥이가 김주경이가 지들이 뭘 할 수 있어요? 제가 지금 이러고 있는 게 예를 들어서 제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고 하면 누가 제일 좋아할까요? 그 다음에 제가 이 싸움을 지금 하고 있는 게 피해자를 위해서 싸우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피고인들을 위해서 싸우고 있는 거예요? 이것들은 분명히 피해자가 아니다. 라는 결론밖에 안 나와요. 저를 이렇게 비방 또는 인간 말종을 만들지 않는 이상 피고인한테 이로운 게 없을 거라는 판단에서 이렇게 이 짓거리를 하도록 만들고 있거나 아니면은 나머지는 모르겠어요. 실제로 피해자라고 하면은
입 다물어야지요. 입 다무는 게 아니고 걔들도 지금 어떻게 보면 지금 비례위라는 데는 3파가 있어요. 다 갈라치기 됐다라고 정인도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뭐 때문에? 그냥 알아서 하시고. 그러면 이것들이 정말 이 피해자라고 하면은 저한테 후원이라도 좀 해야 돼요. 적게 해서 될 일도 아니에요. 그게 정상 아니에요. 당장도 지가 한번 지난번에 한번 가서 요번에 한번 갔다 오고 나서 올렸는 글 내용 보셨어요? 뭐 중립 뭐라고 뭐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방장으로서 지금까지 계속하여 피해자방과 일부 회원님의 관계에 대하여 중립을 유지하고 있고 또한 앞으로도 중립을 유지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김주경님의 글을 보니 높아심에서 저도 한 말씀 올립니다. 만약, 만약 그럴 일은 없겠지만 지금까지 피해자들과 함께 후원금을 받으면서 악의 무리들과 싸워오다. 만약입니다. 어떤 금전적 현혹을 받아 악의 무리들과 결탁하면 이는 중대한 사기죄가 성립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해당하는 자는 이를 명심해 주시고 또한 측근에 있는 회원들은 방조죄가 성립될 수 있음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방장이 올린 글이에요. 여러분들 정말 몇몇을 제외하군요. 10,000원 하셨잖아요. 20,000원 하셨잖아요. 10,000원, 20,000원은 거지한테도 동냥할 때 10,000원, 20,000원 해요. 내 일인데. 뭐가 그렇게 아까우시면 하지 마시고 안 하시면 되잖아요. 제가 뭐 돈 주세요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다음에 제가 하는 이 내용, 뭐 지금까지 이제 추진해 온 거, 여러분들도 다른 쪽과 분명히 다르다. 분명히 저쪽과 이쪽과의 이 저기 뭐고 내용을 이렇게 들어보면은 저쪽은 막무가내다. 여기는 기본적으로 근거가 다 있고 그다음에 내용도 파악을 제대로 하고 있다.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이해를 한 사람은 절대로 전달을 못 합니다. 소위 말해서 이러한 사실관계를 설명을 못 해요. 이해 가지고는. 알지 않으면은 설명 자체를 못 해요. 하다 보면은 금방 꼬여버려요. 그래서 말 전달도 이상하게 자꾸 옮겨가요. 자괴감이 듭니다. 뭐가 그렇게 불만인지 이것들이 하는 짓거리를 보면은 피해자들이 이, 이 사건과 관련해서 이겨보려고 하고, 그 다음에 원금, 뭐, 회복 또는 금전적 손해를 최소화하거나 더 벌 수도 있다. 이런 거를 염두에 두고서 이 싸움을 하고 있는 사람이 여기 있는데, 그게 제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정인 한 명 받고, 앞으로 2명 더 볼 것이고, 또 2명 더 볼 거예요.
그들한테 제가 뭘 하자고 했어요? 공개 토론하자고 했죠. 피해자들끼리니까. 제가 그들 주장에 반박 못하고 그들 주장이 뭐 정말 맞아가지고 그렇다 그러면 저는 두 손 들어요. 왜? 피해자니까. 맞습니까? 그게. 손 들어야지요. 그리고 합류하든 니들이 맞다. 공개적으로 이야기를 해줘야지요. 근데 뻔히 아닌 건데 사실 관계만 놓고 딱 보더라도 사실과 정말 다른 이야기들을 하고 나자빠져 있는데도 그걸 맞다라고 제가 어떻게 이야기를 해요? 그들이 정말 뭔가를 알고 있을 것 같아요. 피하는 거예요. 쪽팔릴 것 같으니까 아예 대적을 안 하는 거예요. 걔가 이야기했잖아요. 요번 정은도 근거를 가지고 지가 봤어요. 한 개 봤다면서요. 그 다음에 그날 또 제가 그 도망가고 거짓말 했는 게 누구라고 이야기했어요? 자기를 이야기했어요? 아니잖아요. 듣지도 않은 거이 사람을 거기서 그런 이야기를 해요. 법정에서. 상식 이하의 사람이에요. 제 기준에서는. 제가 그 대상자니까. 틀린 말 한 거 있어요? 자, 마무리할게요. 방문 판매법 위반. 판매를 반드시 해야지만이 방문 판매법 위반이 된다. 다단계 판매. 세일이 아니고요. 세일즈입니다. 자, 그 다음에 변호사법 위반. 제가 뭔가를 피해자가 아니면서 대리를 했나요? 이 등신 같은 것들이 사람을 그냥 어떻게든 인간 말종을 만들고 싶은가 봐요. 그리고 변호사법 위반으로 고소를 하라니까요. 고소가 당사자가 아니니까 그럼 고발을 하라니까. 그럼 난 네가 누군지를 찾을 수 있으니까 더 쉽지. 무고죄 때리면 되니까. 가보자고. 그다음 우리가 이러한 이 재판부에서 판결을 내리는 이 재판부의 정확한 정보를 줘야 된다. 여기에 글 엄청나게 올려봐야 아무 소용없다. 이런 영상이 올라가봐도 아무 소용없다. 뭘로 해야 되느냐? 의견서를 쓰라. 탄원서, 뭐, 이런 거는 저놈 벌이 그 중환이 엄청난 형벌을 때려달라. 형량을 때려달라. 이거죠. 의견서를 내라고. 탄원서 말고. 탄원서는 호소고 저놈들이 얼만큼 나쁜 놈들인지 그런 내용들이 들어가는 것이고 의견서를 내라. 이사요.